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선호입니다. BMW Z4 M40i입니다. 신형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오픈카는 밤에 해가 지고 나서 타야 제맛입니다. 이렇게 밝은 대낮에 탑을 오픈하면 일단 첫 번째 쪽팔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쪽팔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쪽팔립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오픈카는 밤에 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배기음 들으면서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타야 제맛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오픈카의 개방감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탑과 관련된 얘기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 바로 이전인 289 G4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이 하드탑이었어요. 물론 하드탑이기 때문에 하드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컨버터블 오픈카임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닫았을 때 주는 그 일체감, 귀여움, 옆라인의 유려함, 뭐 하드탑이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진짜 인간적으로 좁아도 너무 좁은 트렁크 공간이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차고 중고차고 나발이고 그 잡소리는 도대체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잡소리거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그 경량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G바디에 오면서 G29 G4가 되면서 다시 소프트탑으로 회귀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대각선으로 넣으면은 골프백도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말도 안 되게 커진 트렁크 공간을 일단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잡소리가 물론 얘도 있어요. 얘도 있긴 한데 얘는 그래도 오픈카니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그 정도 잡소리는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잡소리가 하드탑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장점이 하나가 추가됐죠. 열고 닫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으로 박스터가 이 탑을 오픈하고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로 유명한데, 이 탑을 여닫는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박스터의 뺨싸대기를 후려갈길 정도로 빨라요. 야, 그거 20초 걸리는 거 뭐 10초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 순간순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소프트탑으로 바뀐 장점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속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픈을 했을 경우에 이 실내 공간으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이치느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실내로 바람이 들어오는 수준은 그냥 박스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뭐 S클래스 카브리올레나 뭐 E클래스 카브리올레만큼의 그 정도의 바람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뭐 박스터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289 G4보다는 한참 좋아진 것 같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 성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 차량 박스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차가 지금 스펙만 놓고 본다면 박스터 중에서도 GTS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공차 중량도 비슷하고 마력, 출력도 비슷하고, 물론 박스터 GTS에 비해서 얘가 지금 380마력의 50토크이기 때문에 뭐 엔진 출력만 놓고 본다면 좀 더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배기량 자체도 기본적으로 얘가 500cc 더 높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박스터 GTS를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으로 옵션을 다 만들어 놓고 가격을 비교를 해 본다면 가격 차이가 무려 5천만 원이 나는 거예요. 무려 5천만 원. 자, 그런데 일단 박스터는 박스터대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과, 그리고 엔진이 이 등 뒤에 박혀 있다라는 거, 완벽한 미드십 형태의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그 포르쉐라는 브랜드 밸류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차이는 잠깐 접어두고 차랑 차만 놓고 한번 좀 최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이 G4에도 BMW에서 항상 사용하는 그 B58 직렬 6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B58이다 라고 하면은 아, 그냥 다 똑같은 그 엔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같은 레이아웃을 갖는 B58 엔진이 기껏해야 300마력 초반대 출력을 뽑아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0마력의 50토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50토크도 그냥 50토크가 아니라 가솔린 엔진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 RPM에서부터 굉장히 풍부하게 최대 토크를 빡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 결과 지금 그냥 2000rpm인데 이렇게 지금 수동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저 RPM에서 이렇게 딱 쳐도 차가 이 밀어주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악셀을 탁 치면 그래서 이렇게 저 RPM에서부터 토크를 풍부하게 뽑아주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50토크가 아니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저 RPM에서의 그런 빠른 리스폰스와 펀치력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세팅이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차를 재미있게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제가 전에 330i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330i는 독일에서 출시한 그 엔진 스펙과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엔진 스펙이 둘이 언뜻 보면 스펙은 같아 보이는데 엔진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30i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충분히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미션 때문에 출력을 어거지로 뒤로 다 밀어놓고 초반 리스폰스를 다 죽여놓은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운전하는데 굉장히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독일에서 정식 발표할 때 말한 그 스펙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B58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뭐 4000cc, 5000cc 엔진도 아니고 이걸 계속 어떻게 이렇게 계속 쥐어짜내고 뽑아내냐. 자, 제가 똑같은 그 B58 엔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이 ZF 미션을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ZF 8단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계속해서 뒤에 세부적인 새로운 코드네임이 붙으면서 엔진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바로 이 차량에 B58 엔진의 가장 끝판왕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B58 엔진인데 뭐가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BMW가 그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BMW의 더블 바너스, 밸브트로닉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진화된 밸브트로닉과 더블 바너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냉각수 라인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어디로 나눠졌냐, 엔진 블럭이랑 엔진 헤드를 이제는 따로 타고 놀아요. 그리고 순행식 인터쿨러가 들어가면서 그 용량도 더 커졌어요. 마지막으로 배기 매니폴드랑 터보랑 헤드를 하나로 다 묶어서 열 효율도 높이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뭐야, 그러면 그냥 뭐 열 효율이랑 냉각 효율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뿐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런 많은 것들이 모여서 엔진이 출력을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엔진이 보다 높은 고열에서도 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그 레인지 자체를 이만큼 넓혀준 거란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안정성을 그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그냥 더 뽑아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이 B58 엔진이 이제는 진짜 말하면 입 아픈 이 ZF 8단 미션, 이 진보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ZF 8단 미션과 버무려져서 이제는 업시프트 뿐만 아니라 다운시프트마저도 DCT 미션이 부럽지가 않아요. 자, 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뭐 공차 중량 1500km 380마력에 뭐 변속 속도도 빨라, 토크감도 저 RPM에서부터 풍부해.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 박스터랑 이제 뭘 비교해야 되냐.
바로 엔진 위치에 따른 이 스포츠 주행을 할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느냐. 박스터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거, 박스터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 마법과도 같은 핸들링, 민첩성, 재미있는 코너링이에요. 그게 바로 엔진이 가운데 박혀있는, 시트 뒤에 박혀있는 MR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핸들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박스터도 공차 중량이 1500kg로 얘처럼 가볍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은 비슷한데 완벽한 FMR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FMR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엔진이 앞에 박혀있긴 박혀있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봤을 때 엔진이 너무 많이,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앞바퀴 차축 자체가 엔진의 위치보다 더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MR이라고 하는 거고, 그 FMR의 대표적인 차들이 AMG GT, 뭐 에스턴 마틴의 DB11, 벤티지 뭐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리고 저 개인의 운전 성향이 반영된 의견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MR이 최고야, 그리고 뭐 FMR보다도 MR이 더 좋아, 무조건 MR이 짱이야, 무조건 박스터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거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숏 코너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인딩을 하면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멀미를 해요. 저는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얼마나 직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차선 변경을 딱 쳤을 때 얼마나 차량이 안정적으로 앞이 잘 눌리면서도 뒤가 털리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더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Z4의 운전 느낌이 박스터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온다.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 AMG GT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여기서 그대로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밸런스도 좋고 무게중심도 낮고 앞은 앞대로 잘 눌러주고, 그리고 지금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고속으로 달리는 도중에도 자꾸 속도감을 좀 있게 해주는데, 물론 굉장히 좀 좋아진 서스펜션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지간한 속도에서 옆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부담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박스터 타고 고속에서 이렇게 핸들 타격 주면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맘에 드는 달리는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보자면, 저는 박스터 GTS랑 G4랑 놓고 고민을 한다면 저는 G4를 살 것 같아요. G4를 9천만 원 주고 사서 남는 5천만 원으로 튜닝을 해서 탈 것 같습니다. 앞이 너무 못생겼어요. 앞을 좀 어떻게 튜닝해야 될 것 같아요. 뒤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앞이 너무 좀 그래. 그리고 출력도 400마력 이상으로 세팅을 하고, 뭐 사실 이 차에 5천만 원 튜닝 할래야 뭐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달리는 차는 또 튜닝하면서 타야 제맛이다 라는 또 그런 주의라서,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 성향 자체가 저는 MR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그리고 MR이 아니더라도 이 FMR만 하더라도 MR에 비하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좋은 재미있는 코너링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뒷모습은 저는 솔직히 G4가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BMW가 뒤에 엉덩이 디자인을 그렇게 잘 빼는 것 같아요. 8 시리즈 때도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박스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트렁크 공간도 구매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포르쉐가 사실 예전처럼 이렇게 희소성 있는 브랜드가 이제 아니잖아요. 너무 많아요. 박스터 진짜 많아요. 뭐 좀 그러다 보니까 Z4도 오히려 나름대로 개성 있고 나한테는 더 맞는 운전 성향의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가성비도 괜찮은 오픈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카시트 이번에도 저희 이제 협찬해 주신 분들께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협찬해 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이 이제 곧 태어나는 차주분들께 또 선물로 드릴 거예요. 레카로 B01인데 이거 이 앞좌석에 ISO 픽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걸어봤는데 뒤보기가 안 돼요. 뒤보기를 하는 순간
사이드 미러를 다 가려요. 그래서 뒤보기로는 사용을 못하고 이제 뒤보기 장착 안 해도 되는 이제 안전하게 최소한 뭐 24개월 생후 24개월 지난 아이들은 아빠랑 가끔씩 밤에 그냥 가볍게 안전하게 천천한 속도로 그냥 밤에 이제 바람 맞으면서 좀 마실 나가면 좋을 것 같은 날씨 뭐 그럴 때 아이 옆에 태우고 같이 한 바퀴 동네 돌고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이런 느낌을 선사해 준다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안정적으로 잘 걸려요. 뭐 그렇습니다. 카시트 구매하시는 분들, 네, 유럽 아이 사이즈 기준 충족하는 프리미엄 카시트 레카로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안전한 카시트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영상 끝나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샵에서 이 차 다이노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 차량이 옥탄가 95짜리 휘발유를 요구하는 차량인데 과연 지금 한국에서 주유한 고급 휘발유로 그 최대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옥탄 부스터를 쓰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이런 거 한번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셰시 다이나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장치 위에 차를 올려놨는데,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0마력의 50토크라는 제원상 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트랜스미션 거치고 뭐 드라이브 샤프트 거치고 디퍼렌셜 거쳐서 바퀴 바닥까지 전달되는 마력은 총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셰시 다이나모 기계 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스펙상으로는 그 95옥탄가 이상의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95옥탄 이상이 나오는 그 주유소에서 지금 기름을 넣고 왔어요. 고급 휘발유를 넣고 왔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옥탄 부스터 넣어서 과연 출력 상승이 좀 유의미하게 나오는지도 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이 제원상 제로백을 찍어본 사람이 없어요. 해외에서는 다들 제대로 된 연료만 넣어주면은 일반 공도에서도 빡 하면 찍히는데, 저 지금 얘로도 테스트 해봤는데 한 번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연료 문제는 아닐까 해서 옥탄 부스터도 한번 좀 넣고, 그래서 총 2번 돌려볼 거예요. 네, 보시죠 한번.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308마력 308마력. 토크가 57토크가 나왔는데. 잘못 계산했는데? 잘못 계산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원이 50토크인데. 잘못됐네. 뭔가 이상한데? 뭐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저희도 처음이라 한번 좀 따져봐야겠네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네, 일단 지금 좀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토크가 57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재밌는 거는 해외 자료도 토크가 좀 다 높게 나왔다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높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수치로는 8, 9 토크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순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제조사가 밝힌 순정 마력보다, 그러니까 순정 제원 마력이나 토크보다 네. 더 뛰어나게 나오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에요. 뭐지? 자, 일단 뭐 그렇고, 저희는 어쨌든 그 옥탄 부스터를 넣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차이가 있네요. 327마력, 330마력, 325마력 이렇게 나온 거네요. 대략 한 20마력 정도 나온 거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지금 옥탄 부스트를 넣고 변화된 부분들이 어디냐면 후반 RPM 부분. 네. 후반 RPM 부분에서 토크도 그렇고 마력도
좀 증가폭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5000 rpm부터 딱 두드러지네요. 후반 구간 보시면 네. 이렇게 변화폭들이 크게 생기고 있어요. 낮은 RPM 구간보다는 후반 쪽으로.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 차량이 지금 제원상 380마력인데 최씨 마력이 그러면 300마력에서 320마력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다들 있나요? 20% 정도 빠진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2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20% 전후. 미션이 좀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날 것이고 네. 미션이 좀 안 좋은 차들은 좀 많이 나고 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번 결과에서도 유의미하게 휠마력도 20마력 정도의 차이가 나고 네. 여기 보이는 이제 시뮬레이션 된 거지만 엔진 마력도 이제 옥탄가를 인위적으로 올려줬더니 네. 제원 마력에 가장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제 유의미한 결과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턱대고 많이 넣는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순정 같은 경우는 이제 BMW 제조사에서 네. 엔지니어들이 정해놓은 그 최대점이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재의 결과는 제조사에서 나온 이 최대 출력을 뽑을 수 있는 연료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마력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마력은 뭐 380마력인데 뭐 결과적으로 옥탄 부스터까지 넣고 320마력 나왔으니까 뭐 허용 범위 안에서 이제 손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토크가 57 토크가 나왔다는 거. 그런데 좀 더 웃긴 거는 해외 자료를 이 차량을 좀 같은 기계로 테스트한 해외 자료를 찾아보면 네, 해외 차량들도 마력은 조금 빠지는데 네, 토크는 다들 5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떤 자료는 뭐 59, 60 가까이 나오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토크가 왜 제원보다 높게 나오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의 좀 테스트 포인트였던 옥탄 부스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차량 ECU 안에 그 연료의 그레이드, 연료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 얘가 출력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세팅이 다 돼 있어요. 하다못해 G70이나 스팅어 3.3 터보 모델들도 다 두 가지 맵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 위급의 맵을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출력을 지금 더 뽑아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기존에 차주분께서 기름을 어떻게 넣고 다니셨는지 저희가 미리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 고급 휘발유를 넣고 왔고 지금까지 100회 넘는 주유를 하셔서 전부 다 고급 휘발유만 넣으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고급 휘발유를 넣은 상태에서 300마력 나오던 게 옥탄 부스터를 넣었더니 320마력, 330마력 휠마력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옥탄 부스터를 넣는다고 해서 엔진이 뭐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뭘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좋은 연료가 들어왔으니까 좀 더 높은 옥탄가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조금 더 달려봐야지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엔진은 엔지니어가 처음에 차를 만들 때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이 원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는 연료가 있는데 한국에서 넣은 고급 휘발유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 그에 미치지 못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밖에는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결과인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옥탄 부스터를 거기서 10통을 더 때려 넣든 2통을 넣든 뭐 100통을 넣든 차이가 없었어야겠죠. 아무튼 뭐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조사에서 발표한 제로백도 찍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출력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모트라인몰에서 이 옥탄 부스터 뭐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냥 재밌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단순히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나와서 고출력 차량들 타시는 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오늘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